빙하가 덮여 있던 2만 년 전 빙하 후 최전성기 때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기 순다랜드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동남아시아의 모습입니다. 덮고 있고 한반도 북부 만주, 여기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북방이 빙하지대였기 때문에 해수면이 매우 낮아서 아까 비름빙기에서 봤듯이 이렇게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의 동해안에는 큰 호수가 있었고 황해는 전부 육지로 연결되어 있고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이 전부 육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오늘날 같은 섬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걸 따라서 인류가 이렇게 이동하고 북상했던 것이죠. 이쪽에 이제 빙하시드 위치를 보면 이렇게 중국 북부와 한반도와 홋카이도, 일본 북쪽이 대부분, 즉 유라시아 초원의 대부분이 툰드라 빙하로 덮여 있고 사람이 거의 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환경에 있었다. 그것이 여기 보이다시피 거의 2만 년 전, 1만 5천 년 전이 되기 전까지 비름빙기 최고의 전성기 때의 지구의 모습이었다. 지구가 따뜻해져 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기후대로 이제 지구가 바뀌고 신석기 혁명이 전개되는 그쯤, 지금부터 1만 년 전쯤,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까지는 바로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이러한 모습의 유라시아 초원 벨트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서해도 보이고요. 순다 열도가 이제 대륙이 아니라 좀 바다로 덮여 있고 동남아시아가 그리고 몽골 초원, 카자흐 초원 그리고 이 유라시아 초원이 이렇게 동서로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모습의 그림은 바로 이러한 모습, 이렇게 목축을 하고 양떼를 모는 이런 모습이죠. 오늘날과 거의 같은 모습입니다. 1만 2천년 전에서 지금부터 8천년 전까지의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후대에 있던 인류가 그래서 이렇게 북상을 했겠죠. 많이 북상을 했는데 오늘날과 같은 정도 수준 정도의 환경이었다. 언제까지? 지금으로부터 8천년 전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8천년에서부터 지금으로부터 5천년 사이가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항공대학교 우시라 교수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분의 얘기를 참고해 가지고 만든 PPT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 한반도고 이게 일본 열도인데요. 오늘날의 지도하고 매우 다르죠. 여기가 이제 산동반도고 여기가 황하하류 중원지역 평원인데 전부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마치 큰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고 만주 요하 지역이 거의 바닷물로 이렇게 덮여가지고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주 지역의 내부가 저지되기 때문에 여기도 큰 호수 같은 그런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가 약간 고립되어 있고 만주와 한반도가 고립된 섬처럼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사짓는 서해안의 평원이 상당 부분 물에 잠겨 있었을 겁니다. 김제평해라 지르는 데가 바닷물에 잠겨 있는 그런 시대였을 거예요. 그런 시대가 언제냐? 여기 보면은 BC 5,500년, 지금으로부터 7,500년이니까 약 8,000년 정도죠. 8,000년 정도의 이 산동반도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 산동반도가 이렇게 섬으로 있고 나머지는 바다와 늪지대로 이렇게 둘러서 있고 오늘날 같은 평원의 옥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8,000년 전. 그래서 그런데 BC 2300년이면은 이제 이게 바로 당군이 의 역사가 출현하는 그런 시대죠.
기원전 2333년에 당군이 조선을 건국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BC 2300년대의 산동반도의 모습입니다. 이때도 여전히 많은 늪지대로 덮여 있고 바닷물은 7500년 전보다는 많이 빠졌지만 지금으로부터 4300년 전에는 그래도 농사를 충분히 지을 정도는 아니고 소금물이 덜 빠진 육지와 늪지대로 돼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당군이 출현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해수면에 좀 가까운 상태로 좀 옮겨갔죠. 그리고 이게 BC 1300년은 상나라 말기 정도에 가까운데요. 이때는 이제 산동반도가 전부 육지로 덮여 있고 이게 상나라 시대인데요. 여기가 오늘 같은 평원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기후대로 완전히 바뀌어서 농업 생산력이 오늘날처럼 발휘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가 이 상나라 시대 말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얘기는 우시라 교수에 따르면은 그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8000년에서 이게 당군조선이 출현하는 4300년 이전 5000년 정도 잡고 반만년 전이니까 이 3000년간 지금부터 8000년에서 지금부터 5000년 전 이 사이에 지구의 기후가 현재 대비 평균 기온이 3 내지 4도 높았고 습도도 높았으며 그 결과 해수면도 10m 정도 높았다. 이러한 지구 환경과학자들의 어떤 결론, 과학적 결론에 입각해서 봤을 때 이러한 환경이 있을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유라시아 초원벨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으로부터 9000년 전까지의 지도에서 보이는 이런 초원만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초원 지대가 어떻게 바뀌느냐 바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온대지대의 들판이 보입니다. 왜 이 그림을 첨부했느냐? 여기 몽골 초원, 그 다음에 요화 지역이 여기가 홍산문화지대인데요. 홍산문화지대인데 그 다음에 만주 북부 한참 위까지, 그 다음에 몽골 초원, 카자흐 초원 이런 데가 농경이 가능할 정도의 그러한 기후였다.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8000년에서 5000년 전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몽골 초원에도 큰 바다와 같은 호수들이 많았고 큰 물길이 많았으며 이게 홍산 지역은 이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유라시아 초원 벨트가 아니죠. 이 비옥한 낙원의 지대의 핵심적 위치로서 크게 성장했다. 그런 배경하에서 발전한 게 홍산문화다. 요화 문명 중에서 홍산문화다. 그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 산동반도와 이 중원평원이 바다와 늪지대로 있었기 때문에 생산력은 여기에 있었고 만주평원도 일부분 오늘날 정도는 아니지만 농업 생산력이 상당했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 홍산 지역이 크게 문화적으로 융성했다.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8000년에서 5000년 전 사이다. 바로 그 시기가 인류 역사의 낙원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을 서술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000년에서 5000년경 사이에 지구의 인구가 대폭발을 했다. 어떤 배경에서 폭발했느냐? 빙하와 툰드라의 북극권이 북극권으로 후퇴해가지고 그 과정에 엄청난 대홍수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설화는 이 대홍수를 배경으로 아마 BP 8000년, 지금부터 8000년 전에 대홍수가 있었겠죠. 지금부터 8000년 전에 대홍수가 있고 거기에 적응해서 인류가 북방으로 한참 오늘날보다 훨씬 북방 한계선이 높은 북극권에 가까울 정도 위치까지 북상해가지고 날씨가 따뜻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인구가 대폭발을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라시아 초원이 오늘날의 초원이 아니고 온대지대였다. 온대지대였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낙원 그 자체였다. 인구도 오늘날처럼 많지는 않고 적었을 텐데 먹을 것이 도처에 널려 있고 환경이 따뜻하고 특별히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여기저기 따먹을 열매와 들짐승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냥만 하면서도 충분히 이게 자유로운 영혼들의 생활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도 생계가 가능한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낙원의 시대였다. 그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8000년에서 5000년 경 사이의 홍산문화 시대의 유라시아 초원의 모습이며 그 번영의 중심권에 홍산문화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은 해수면이 현재 대비 10m 상승한 상태에 있었으며 그래서 아까 지도 보여줬다시피 현재는 옥토 평원인 황하하류 산동반도 지역 이 바다와 호수 늪지대로 바뀌었다. 그리고 산동반도는 고립된 섬에 불과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 오늘날의 중국은 아니지만은 9000년 전까지 있었던 중원보다도 살기에 거기가 열대 내지는 아열대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기후대가 그리고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옥토가 아니고 늪과 바다로 덮였기 때문에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은 이것도 일종의 중원의 몰락의 현상이었다. 그래서 중국이 사람 살기에는 그 북방보다 그렇게 좋은 곳이 못했다. 그 당시 진화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의 북방 한계선이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몽골 초원의 북쪽으로까지 농경의 북방 한계가 올라갔다 이거죠. 그걸 따라서 인류도 같이 북상에 올라갔겠죠. 그리고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연용성 지대, 즉 요하 문명 지대는 최적의 온대 농경 지대로 문명의 중심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홍산 문화는 농경 문명입니다. 농경 문명. 농사를 짓는 신석기 문명이에요. 바로 이 결과 홍산 문화의 융성이 3000년간 있었으며 웅비가 일어났다. 그 배경은 신석기 문명이었던 것이었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신석기 문명을 아주 우습게 볼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홍산 문화인들이 남겨놨던 문명의 유물들입니다. 홍산 문화에서 발굴된 것들인데요. 이게 뭐 옥기가 보이고요. 여신상, 이게 종교가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날 기준에서 봤을 때도 정교한 옥의 세공이 이루어질 정도였으니까 옥문화가 이 정도로 발전할 정도면 그 수준이 대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홍산문화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홍산문화 시대가 이제 지금부터 5000년경쯤 되면은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5000년경은 당군 신화에 나온 얘기로 하면은 당군 조선이 출현한 시기가 BC 233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300여 년 전.
보다 약간 앞선 시기, 하여튼 이 비슷한 시기에 지금으로부터 반만 년 전쯤에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당군이, 오늘의 얘기의 주인공 당군이 출연합니다. 당군 출연을 제가 이제 연현성 평강죽에서 발굴된 청동 장식 토템, 이게 환웅, 호랑이 예족, 곰, 맥족, 그 다음에 여기 투르크, 늑대, 이 4개의 토템 종족을 망라한 청동 장식을 2000년 전에 쓰다가 버려져 가지고 땅속에 묻혀서 최근에 발굴된 건데요. 이 환웅과 곰족의 결합에 의해 가지고 여기 보이는 이 당군이 탄생하죠. 당군 신화에 보면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나의 슬라이드로 PPT로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당군의 출현과 역사의 탄생이라고 붙이면서 이런 PPT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반만 년 전이 어떤 현상이 지구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걸 알아보는 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는 이제 다시 지구의 기후가 한랭화, 아주 급속도로 추워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지금으로부터 반만 년 전쯤에. 그래서 오늘날의 기후대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몽골 초원, 카자흐 초원, 그 다음에 척박한 연영성의 사막, 고비 사막, 그 다음에 시라무렌 강, 이런 소금 호수가 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농경이 가는 지대가 유목과, 그 다음에 이동, 떠도는 영혼들의 시대로 역사의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역사가 이 지대에 전개되기 시작한다. 그것이 지금부터 반만 년 전의 얘기고, 이것은 한국인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의 출현이라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주 거칠고 험한 시대의 출현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산문화가 끝나고 빙하와 툰드라가 남하를 했다 이거죠.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니까 북극의 빙하의 지대가 넓어지고 남쪽으로 남하를 해서, 그러니까 그 결과 토양과 기후가 척박해지니까 그 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인구가, 그리고 북극권까지 올라갔던 인류의 인구들이 환경 압박을 강하게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결과 홍산문화가 붕괴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낙원이 붕괴되고 유목의 투르크인들이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이 투르크인들은 원래 알타이 산맥 근처에 유목하는 족속이었다고 일반적으로 역사서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절의 고대 상고시대에 홍산이 번영할 때에도 투르크인들은 보다 멀리 떨어진 알타이 산 근처에서 유목과 농경을 겸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투르크족들이 북쪽이 추워지니까 유목지대가 보다 넓어지면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농경지대의 세력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늑대 토템족의 발흥이 일어난다. 여기 보는 이 늑대가 지금은 귀퉁이에 조그맣게 앉아가지고 다른 힘센 호랑이족, 곰족들, 환웅족들의 이 정치적인 어떤 노름에 이제 업소보 마냥 세력이 좀 약하게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데요. 이 세력들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매우 흥기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투르크족이 상승무드를 탄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훈 제국의 서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BC 1700년 정도의 상나라가 출현하니까 그로부터 500년 전쯤이 당군이 출현하죠. 그리고 홍산이 이 근처에 붕괴되는 거죠.
홍산 문화가 붕괴되죠. 그리고 기후가 척박해지면서 사막화되니까는 유목지대로 바뀌고 그러면서 북방에 있던 투르크족들이 그 과잉된 인구와 척박한 환경을 못 견디고 극한적 상황에서 살기 좋은 농경지대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점점 세력이 남방으로 동방으로 팽창하면서 결국은 기존의 문명의 중심축을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투르크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정치체의 수장이 탱그리 칸이죠. 그 탱그리 칸은 몽골어, 투르크어로 탱그르, 하늘, 칸은 오늘날 말하면 왕입니다. 하늘의 칸이라는 뜻이죠. 되도록이면 왕이란 말을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탱그리 칸의 지배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탱그리 칸의 지배의 시대로 바뀌고 그것이 그 영향을 농경지대가 받고 그들이 농경지대의 지배자 왕 노릇을 하면서 자기들을 서은우 볼을 제대로 새긴다면 당칸으로 발음하고 일부 족속은 여기 당군이라는 한자를 갖다가 자기들 족속의 수장을 한자를 빌리다가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당군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초원이 스테파되고죠. 폭발하는 인구에 대한 환경의 압박이 심화되고 유라시아 유목민의 남방 공격이 심화됐다. 대표적인 게 투르크족이 남쪽으로 동방으로 팽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윤용성 지대의 식량 생산력이 급강하였으며 홍산 문화가 붕괴될 수밖에 없죠. 동시에 내부적으로 투쟁이 심화되죠. 기존 인구가 많은데 이제 먹을 것이 적어지니까. 그럴수록 또 유목지대로부터 공격이 빈발합니다. 즉 훈 제국의 형성이 점점 무르익어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홍산 문화가 붕괴되고 투르크의 탱그리 칸의 홍산의 정복이 지속적으로 감행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본격적으로 전쟁과 국가가 탄생하는 역사의 시대로 인류의 역사는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출현한 것이 바로 탱그리 칸 당군이다. 그래서 당군은 훈 제국의 칸을 부르는 것이 한자를 빌려다가 쓴 것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당군 얘기는 투르크족의 얘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한국어에도 투르크어족 요소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몽골족 요소가 나중에 수입됩니다. 몽골보다도 투르크족 요소 수입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척박한 유라시아 초원벨트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목을 하고 걸음지대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는 배경하에서 기마 인물형 토기로 표시될 수 있는 뒤에 동복을 싣고 있고 편두로 한 머리에 관을 쓰고 코미타투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유라시아 평원과 동북아시아는 이런 시끄러운 전쟁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투르크의 탱그리 칸 당군 당칸의 모습이 사실 이 코미타투스와 관계되는 얘기다. 그렇게 말을 하면 표현하면 정확하겠습니다.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아마 제 상상 속에서의 탱그리 칸 당군은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자꾸 이 그림을
카라연합의 정체성의 상징으로서 자꾸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